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치합니다. 예전에 종신보험은요, 주로 가장이 사망을 했을 때 남겨진 가족들을 지켜주기 위한 보험으로 많이들 가입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사망 보장은 물론이고 은퇴 이후에 경제적으로 든든하게 뒷받침이 되어줄 수 있는 보험으로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의 니즈 또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종신보험을 잘 가입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망 보장도 챙기시면서요, 여러분들 목돈 마련까지 가능한 플랜 소개해드릴 테니까 강의 시간에 집중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트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암보험과 또 치매보험을 주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까지 함께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플랜 119 사망보장과 든든한 목돈 마련, 암보험에 이어서 치매보험까지 종합선물 세트 같은 보험 정보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그리고 모든 보험에 관련된 궁금증들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두 가지 전화번호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1대1 상담이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부터 많은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종신보험을 통해서 사망 보장은 물론이고요, 부를 되물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 오늘 김종희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종신보험으로 부의 대물림을 하기라는 주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종신보험으로 부를 대물림하기 전에 요즘에 꼭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웰빙, 그다음에 웰 에이징, 웰 다잉. 이래서 이제 3웰이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웰빙은 말 그대로 사람답게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웰빙을 많이 이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웰 에이징, 웰 다잉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웰 에이징은 뭐예요? 사람답게 늙는 거. 웰 다잉은 사람답게 죽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것만 준비하면 되지 왜 이렇게 굳이 늙는 거, 사망하는 것까지 별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남은 인생이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뭐 없으면 200살까지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70, 80, 90, 100세를 사시면 장수한다고 해서 축하받아야 될 일이지만 요즘에는 돈 없이 장수하는 것이 그리 축하받아야 될 일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알츠하이머나 유방암도 감소를 시키고 시력 2.0, 절대응감, 단거리, 남성들 같은 경우 탈모 제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을 편집해서 살 수 있는 기술이 그만큼 발달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웰 에이징과 웰 다잉을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로 200살까지 살 수 있는 시대에 너무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을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망 보장도 물론 필요하지만 노후 준비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두 가지를 각각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잘 하시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이 두 가지를 다 각각 준비하기에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플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가장의 책임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느 정도 지금은 이제 독립 시기가 20대에서 한 30대 정도로 늘어나져 있는데 30대 전까지는 가장의 종신보험으로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내가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신다라고 하면 이미 아이들은 스스로 독립을 했기 때문에 내 노후 자금이 필요하죠. 근데 얘와 1번과 2번이
동시에 일어나지는 절대 않습니다. 둘 중에 한 개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주의해서 하나로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1억이라는 것들을 보통 준비할 때 종신보험을 1억을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1억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1억이라는 한자를 잘 풀이를 해놓으니까 사람인 스스로 자아 설립의 마음심 설립 이렇게 해서 사람이 매일같이 큰 뜻을 마음에 새겨야 만들 수 있는 큰 돈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1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억이 있으면 10억까지는 탄탄대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1억이라는 숫자는 과거 20년 전에도 1억은 큰 숫자였고 현재도 1억이라는 숫자는 큰 숫자입니다.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도 1억이란 숫자는 우리한테 큰 숫자로 다가올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억이라는 플랜을 만들어 볼 건데 1억을 사망보험금 1억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해지했을 때 목돈으로 1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1억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한번 아시고 강의를 들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장 종신보험으로 부를 대물림한 나라가 유태인으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할아버지는 아버지한테 아들한테 1,000만 원의 종신보험을, 아버지는 아들한테 1억의 종신보험을, 아들은 그 또 밑에 손주한테 10억 원의 종신보험을 이제 대물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만 15세가 지나면 무조건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대물림을 시작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 내 중에서 소수민족이지만 가장 좋은 위치의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나라 또한 유태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1억이라는 것은 가장이 사망하고 나서 배우자가 자녀와 독립할 때까지 필요한 시간이 한 3년 정도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 필요한 생활비가 한 1억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1억을 이제 사망보험금 1억으로 저렇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1억을 해지환급금으로 1억을 한번 목돈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짜리를 은행에 저축을 하려고 보니까 한 달에 80만 원의 돈을 내셔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모 보험사의 저축보험은 83만 원, 모 보험사의 연금보험은 85만 원의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시면 10년 후에 1억이라는 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 보험사의 건강종신보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한 달에 70만 원만 납입을 하시면 똑같은 동일 시점 10년이 됐을 때 환급금으로 1억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총 8,400만 원을 납입을 하고 1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요즘 은행에 가서 저축하시면 제로금리잖아요. 0%대의 이제 예금 상품들 많아야 뭐 1점 몇 퍼센트 요 정도 이제 예금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해서 10년 후에 1억을 만들 수 있는 플랜입니다. 그러면 이 종신보험의 종류가 지금 많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종신보험은 이제 표준형 종신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현재 지금 나와서 제가 소개해드린 종신보험은 무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입니다. 이거의 각각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0대 여성 기준으로 2천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가입을 하는데 보험료가 월 7만 원을 납입을 하셔야 돼요. 그럼 총 납입보험료 1,000만 원 나고 12년에 해지하시면 해지환급금 800만 원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무해지 환급형은 2,500만 원을 가입하는데 보험료 5만 원밖에 되지 않죠. 근데 는 돈은 800인데 12년 차에 해지하니까 해지환급금이 1,000만 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중간에 여기 보시면 사망보험금 7,500에 보험료 26만 원을 냅니다. 총 납입보험료 3,700을 넣고 12년 차에 3천만 원을 해지환급금을 받아요. 이게 기존의 종신보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무해지 환급형은 사망보험금 7,500에 17만 원, 총 보험료 2,500 넣고 3천만 원을 수령하시게 되는 거고요. 또 1억짜리도 사망보험금 2억 5천만 원 가입을 하려면 월 87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해지환급금 1억을 받아가요. 근데 내가 넣은 돈은 1억 2,400만 원을 납입을 하시는 게 되겠죠. 근데 무해지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2억 5천만 원에 월 57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십니다. 그럼 총 고객이 든 돈은 8,300만 원이 되겠죠. 근데 이분이 12년 차에 해지하는 돈은 해지환급금 1억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종신보험이고 예정이율로 만들어지는데 왜 얘는 12년 차에 이만큼 목돈이 안 만들어지는데 이 무해지 종신보험은 만들어지는 걸까요? 세상에 거저는 없단 말을 제가 많이 사용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무해지 상품형이라 가입이 가능한 숫자인데 이 얘기는 내가 납입하는 납입 기간 동안에 해지를 하시게 되면 해지 환급금이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지 환급금이 절대 없는 것이 단점이자 장점인 보험이 바로 지금 현재 많이들 이제 고객님들이 선호하시는 이제 무해지 종신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레를 끌 것인가. 여기 보면 이 사진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저예요. 너무 예쁘죠? 제가 노후에 지금부터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종신보험도 준비를 하고 나중에 연금보험도 준비를 해서 달려갈 건데 만약에 저처럼 준비한 사람은 이렇게 여행용 캐리어를 끌 것이지만 만약에 어떤 준비 없이 가신다라고 하면 이런 이제 폐지 줍는 리어 거를 끄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양쪽에 있는 수레는 어떤 수레를 끌 것인지는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라이플랜A 강의 시간에는요, 종신보험을 살펴드렸습니다. 잘 살고 또 잘 늙고 잘 죽는 것. 이제 100세 시대에 우리가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기 사망 일을 하다든가 혹은 장수, 그 어느 쪽이라도 나에게 득이 되는 그런 종신보험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일단 사망 보장은 기본이고요. 오래 살게 될 경우에는 연금과 목돈 마련도 가능한 그런 종신보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쭉 보장만 가져가실 수도 있겠고요. 사실 사망 보장만 생각해서 종신보험에 가입을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요즘 많은데 이게 내가 죽지 않고 오래 살아도요.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1억 원이라는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이라고 하니까 한 번쯤 관심 가져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주신 김종혜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자, 종신보험으로 어떻게 목돈을 좀 마련할 수 있을까? 지금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신보험은 이제 예정이율이라는 이율로 만들어진 보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보다는 보험금이 훨씬 더 큰 거겠죠. 그래서 그 위험보험료와 적립보험료가 이제 구분이 되어져 있으신데 보통 종신보험은 적립보험료가 70%, 위험보험료 30%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립금이 쌓여가는데 이제 그 상품마다 만들어지는 예정이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적립 부분에 대해서 예정이율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시점이 지나면 해지환급금이 올라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곡차곡 적립금이 쌓여서 예정이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정 시점에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그런 종신보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사망보장도 가져가면서 납입이 끝나고 나서는 돈을 벌어가실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표준형 종신보험이 있고요. 오늘 소개해 주신 이 무해지 종신보험이 있는데 이게 차이가 뭐 보험료 차이일까요? 네, 물론 보험료 차이도 있고요. 가장 큰 거는 해지환급금 차이겠죠. 표준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립금과 이제 위험보험료를 구분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종신보험이. 근데 이제 납입 기간 동안에 표준형은 중간에 해지했을 때 해지환급금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 무해지 환급형이라고 하는 거는 납입 기간 동안에는 사망보장만 있을 뿐 중간에 해지하시면 해지환급금이 뭐 20, 30%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제로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지환급금을 조기에 주느냐 안 주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고객님이 납입하셔야 되는 보험료도 이제 한 30%가 저렴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이 선택을 하시는 건데 나한테 맞는 이제 무해지로 보장만 가져가시고 나는 10년을 참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무해지가 유리하실 거고 나는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확정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표준형 종신보험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일단 종신보험이 좀 많이 비싼 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납입 기간 동안에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는 대신에 최대 30% 정도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납입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요, 해지환급금이 있다고 하니까 끝까지 유지를 하실 거라면은 이걸로 가입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점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김종혜 전문가님과 함께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종신보험으로 사망보험금과 노후 자금을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있는 플랜을 소개해드렸어요. 절대 외면할 수 없는 우리 가족의 미래, 그리고 나의 노후를 좀 든든하게 대비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요, 저에게 일단 문을 두드려 주시고 종신보험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강의 내용 통해서 궁금증 있으시거나 내 보험의 구체적인 상담, 리모델링 원하시는 분들까지 24시간 열려있는 전화, 문자, 메시지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보험 플랜 119 이어진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암보험과 치매보험입니다. 오늘은 조윤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암도 그렇고요, 치매도 그렇고요. 네. 정말 많이 좀 대표적으로 두려워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질병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질병인데, 그런데 아까 좀 같이 준비하면 좋을 텐데 그런 보험이 있다고 해서 좀 귀뜸을 주셨어요. 네. 자,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몇 가지 상품 추천을 받아볼까요? 네. 사실 요즘에 뭐 암, 치매 굉장히 많이 TV나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좀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제가 이 플랜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요즘에 제가 준비한 그래프를 보시면 네. 요즘에 사망 부동의 1위가 아직도 암입니다. 뭐 네. 10년째 변치 않고 그쵸. 암이 1위잖아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암보험 뭐 없으신 분들이 없을 만큼 암보험 누구나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뭐 2018년 사망 원인 통계를 내보면 1일 사망자 수가 200명에 육박할 만큼 예. 암으로 사망하는 환자 수가 아직까지도 부동의 1위입니다. 그러네요. 그렇지만 이 예. 통계청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알츠하이머라고 해서 요즘 치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 부분도 이 10위 안에 지금 9위에 지금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점점 순위가 올라오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우리가 암보험을 꼭 준비를 해야겠다. 사실 암보험 있어도 더 크게 준비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게 그쵸. 정말 많은 분들의 마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암보험은 뭐 사실 하나 있으신 분들보다는 두세 개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예. 가족력이 있으시면 사실 더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사실 암 진단비만 준비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뭐 암 걸리면 사실 뭐 1, 2년 안에 사망한다라는 게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다 보니 좀 큰 목돈을 받아서 내가 1, 2년 좀 투병 생활을 하고 남은 가족에게 남겨줘야지라는 생각으로 사실 암보험을 많이 준비하셨는데요. 다음 표만 보셔도 암 생존율이 지금 7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지금 예. 2015년에서 2019년 통계를 따져보면 80% 이상이 암 진단을 받으시고 5년 이후에 생존율이라고 하니까 사실 단순히 진단비만 준비해서는 부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네. 일단 뭐 암에 걸려도 완치율이 상당히 높아졌으니까 내가 목돈 마련만 잘 돼 있다 그러면 그쵸. 걱정 없이 넘어갈 수도 있는 질병이 된 거네요. 그럼요. 요즘에는 네. 뭐 흔히
돈만 있으면 치료할 수 있는 게 암이다라고 해서 뭐 암테크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으세요. 암테크요? 네, 예. 그래서 암보험을 많이 준비해 놓으셔서 진단 받으시면 그걸로 해결하시고 또 남은 그 삶도 그걸로 윤택하게 사시는 분들이 사실 많으신데요. 그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암으로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은 요즘에 3명 중에 2명꼴로 암 진단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의 그 통계를 내보니까 85% 이상이 고용 상태가 변화했다라는 실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암 진단을 받으시고 회사를 나가실 수가 사실 없으시죠. 그쵸. 뭐 항암도 하셔야 되고 면역 치료도 하셔야 되고 요양도 하셔야 되다 보니까 내가 벌 수 있는 지금 이 돈을 사실 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암 진단을 받으시면 경제적으로 당연히 어려워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진단비를 어느 정도 받더라도 그 진단비 받은 거 다 쓰고 그 그쵸. 이후에 뭐 치료비라든가 생활비 네.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뭐 예. 크게 뭐 5천만 원, 1억 이렇게 진단비를 받으셔서 세분화를 하셔서 나의 5년 동안 생활비로 차곡차곡 쓰시는 분은 사실 몇 안 되세요. 그래서 진단을 받으셔서 큰 진단비가 나오면 너무 좋지만 예. 그걸로 뭐 차를 바꾸신다거나 조금 더 나은 것들을 하시다 보니 그게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암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로 암 치료비를 마련하셨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30%가 넘는 분은 타인에게 빌리거나 금융기관에게 대출을 받아서 암 치료를 했다. 무려 3분의 1이 그쵸. 대출을 받으셨네요. 15%는 네. 재산을 처분했다라는 분들, 뭐, 내 금융자산이라든지 집을 팔아서 내 암 치료를 했다라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너무 안타깝게도 10% 가까이 분들은 의료비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서 암 치료를 포기했다라는 분들도 있으세요. 치료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걸 그쵸. 포기하는 건 정말 안타깝네요. 그렇죠. 약 예. 50% 가까이 분들이 이 진료비 때문에 의료비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이 암 치료하는데 부담을 느끼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암보험도 반드시 필요한데 아까 치매에 대한 중요성 살짝 네.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치매 부분 어떨까요? 치매는 사실 점점 많아지는 질병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령화가 사회가 되고 있으면서 당연히 65세 이상 분들이 치매 걸리는 확률이 늘어나고 있고요. 2060년에는 약 300만 명 이상이 치매 환자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예. 치매가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무서운 질병으로 정말 점점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치매가 무서운 이유는 투병 기간이 길기 때문인데요. 사실 치매는 뭐 나아진다, 호전이 된다라기보다는 계속 이 상태로 유지되다가 점점 악화가 될 수밖에 사실 없는 질병이다 보니까 예. 이 투병 기간 동안 약제비라든지 또한 간병비 이런 것들을 다 통틀었을 때 기간이 늘면 늘수록 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료비나 네. 진료비가 훨씬 더 부담스러운 거죠. 이 그래프만 봐도 정말 급격하게 그쵸. 치매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암보다도 무서운 것 같은 게 네. 암은 그래도 완치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치매는 일단 걸리고 나면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진행될 수밖에 없는 질병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또한 치매는 또 문제는 나 혼자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니다 보니 간병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대부분은 치매 환자가 생기시면 가족분 중에 한 분 또는 간병인을 통해서 그 이중고가, 삼중고가 생기는 예. 그런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렇게 암과 치매를 좀 비교를 해본다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암은 서두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생존율이 지금 7에서 70% 또는 80%까지도 육박해 있고요. 또한 완치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그렇지만 치매는 사실 완치라는 것이 불가능한 질병이고요. 가장 문제는 평균 생존 기간이 12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가 걸리고 약 12년 그 이상까지도 이 진단을 받으시고 계속 투병을 하게 되는 질병인 거죠. 굉장히 두 가지 질병 모두 좀 차이점이 있기도 하지만 네. 굉장히 돈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그쵸. 드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걱정인 이유, 이 암과 치매에 대해서 걱정인 이유들을 조금 더 그래프로 분석을 해볼까요? 네. 사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암과 치매가 걱정되는 이유는 단연컨대 의료비입니다. 특히 암을 걱정하는 이유를 많이 그래프로 따졌을 때는 거의 다 아무래도 재정과 많이 관련이 있다라고 하고요. 또한 치매는 지금 현재 12분에 1명씩 이 치매 환자가 우리나라에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오, 예. 그리고 국내 치매 환자 수가 지금 7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제주도 인구가 혹시 몇만 명인지 혹시 아실까요? 얼마나 되죠? 69만 예. 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의 인구만큼 치매 환자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비유를 해주니까 네. 정말 맞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한 치매는 누군가가 돌봐야 하는 질병인데 거의 6시간에서 9시간은 그 환자를 돌봐야 되는 그런 간병인의 부담이 굉장히 많은 질병이고요. 또한 1년간 치매 환자분에게 쓰는 의료비나 여러 가지 비용들이 2천만 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정말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암 보험도 필요하고 우리가 치매 보험도 필요한데 두 가지를 다 준비하기에는 또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둘 다 가능한 보험이 있다고 하셔서 몇 가지 좀 대표적으로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뭐 암과 치매 각각 준비하시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가게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은 한정적이고 그렇지만 암만 준비했다가 내가 치매가 오면 치매만 준비했는데 암이 오면 이런 것들을 사실 요즘 많이 걱정하다 보니 요즘에는 이 두 가지를 하나의 보험으로 준비하실 수 있는 몇 군데 회사가 있는데요. 제가 그중에 대표적인 두 군데를 조금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A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암이나 또한 우리가 중증 치매를 생활비를 좀 각각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사실 진단비는 조금 많이 준비되어 있으시다 보니까 예. 생활비 위주로 조금 준비하시는 보험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는데요. 생활비를 각각 준비하실 수 있고 특히 암은 최대 200만 원까지 생활비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오, 200만 원이요? 네. 예. 그리고 암 같은 경우에는 최저 3년은 그 생활비를 보증을 해주고요. 그래서 만약에 1년 뭐 생활비를 받다가 사망을 할 경우에는 2년치의 생활비는 우리 가족에게 이게 가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계속 생산하면 5년까지는 이 최대로 생활비를 100만 원씩 받으실 수 있어서 최저 3,600에서 최대 6천만 원까지는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증 치매도 최저는 3년이지만 종신토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중증 치매 진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존 기간이 12년이기 때문에 최장기간 받는 것보다 오래 받을 사실 확률들이 높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A사는 준비하실 수 있고요. B사는 암 또는 중증 치매 각각이 아니라 최초 1회에 하나요. 생활비를 보증을 해준 대신 조금 최저 보증 기간이 좀 길어요. 최저 보증 기간이 5년이고 대신 최저는 10년까지만 보장을 해준다는 거고요. 이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를 조금 같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사암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같이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A사와 B보험사 보험료의 차이가 궁금해요. 좀 차이가 날까요? 네, A사 같은 경우에는 각각 보장을 해주지만 좀 최저 그 보증 기간이 짧다 보니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합니다. 그래서 3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은 5만 원대, 여성은 4만 원대면 가능하시고요. 50대 분들도 10만 원이 채 되지 않으세요. 여성분들은 7만 원대에도 이 두 가지를 생활비를 준비하실 수 있는 플랜이고요. B사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를 최초 1회 안에 보장을 하지만 이 최저 보증을 해줘야 되는 기간이 조금 길다 보니 상대적으로 A사보다는 조금 보험료가 다소 비쌀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대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은 약 8만 원이고요. 여성분은 5만 원 정도로 준비하실 수 있고요. 50대 분들은 약 15만 원 정도, 남성분은 15만 원, 여성분은 8천 원 정도로 약 한 4, 5만 원 정도 조금 비싸게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A보험사와 B보험사 좀 비교를 해봤어요. 두 가지 보험 모두 암보험과 치매보험을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거고 일단 암 같은 경우에는 뭐 3명 중에 2명꼴로 암 진단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치매도 12분의 1명꼴이라고 정말 많이 지금 치매를 앓고 있는 만큼 두 가지 보험 동시에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고민되실 것 같아요. 보험료의 차이도 있고 보장의 차이도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네, A사와 B사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선택하는 보험사는 A사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A사의 네. 장점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암 진단비가 예. 있다라는 가정하에 대부분은 뭐 암보험 하나씩은 있다 보니 암 진단비는 있으신데 우리가 오래 살 완치를 하고도 계속 생존할 것들을 생각하시면 사실 업그레이드, 업셀링 하시는 개념으로 생활비를 조금 준비하시려면 최대한 가게에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의 보험료로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유지하실 수도 있고 그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A보험사를 추천드립니다.
네, 최종적으로는 A보험사의 암보험, 치매보험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을 추천드렸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요, 최저 3년에서 5년까지 여러분들이 최대 생활비 200만 원 혹은 100만 원도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일단 치매보험도요, 진단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생활비를 100만 원씩 받아갈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궁금증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조윤아 전문가님과 함께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했습니다. 일단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진단비가 있으셔도 이러한 보험으로 여러분들의 보험을 업그레이드, 업셀링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정말 오래 살게 된 만큼 암과 치매, 우리가 동시에 둘 다 피해가기에는 정말 확률적으로 어려운 만큼 이러한 생활비 미리미리 준비해보시고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바로바로 즉석에서 해결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실시간 전화 한 분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연결되셨는데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예. 제가 11월 5일 날 보험을 삼성화재 걸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들은 보험 들을 때 모르니까 설계사가 여기다 사인하세요, 여기다 사인하세요 예. 하잖아요. 근데 요새사 봤는데요. 계약해서 직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계약이 없으니까 이걸 물어보는 사항에 예. 제가 계약을 9월 26일 날 하나 해지했어요. 좀 예. 해지 상품이 보험 대비해서 좀 안 좋아서요. 예. 그리고 11월 5일 날 다시 하나 계약을 했거든요. 삼성화재 거를. 예. 근데 거기에 6개월 이내에 타세 소멸된 보험이 있습니까에 예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니오라고 그쵸. 돼 있어요. 그때는 좀 잠시 헷갈리셨나 봐요. 아니 설계사가 물어보지 그 얘기를 그냥 여기다 사인하세요, 여기다 사인하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 좀 예.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럼 예, 지금 예. 보험은 이거 한 건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리고 또 저기 흥국화재에 들은 것도 있는데 거기에는 네.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만 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이걸 들었으니까 그거를 2월 달에 소멸시키려고 그러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러면 여기에- 일단은요. 11월 초에 삼성화재 증권을 새로 가입하셨는데 이 네네. 고지 의무를 좀 위반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이 걱정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김동희 전문가님께 해지하고 한번 한 달 조금 넘었다 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여쭤볼게요. 만나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네네. 말씀하신 거는 보니까 그렇게 네네. 걱정하실 문제는 아니세요. 저는 예. 알릴 의무를 고지 위반하신 건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예. 이제 알릴 의무 고지 위반을 하신 건 아니시죠? 네. 네네. 근데 이제 비교 안내 대상 계약이라고 해서 네네. 보험 가입할 때 이제 FP님들께서 이거 예, 강제로 막 해지시키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그거를 예, 예. 이제 기록하게 돼 있는 것 뿐이에요.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네, 그거는 제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그게 설계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네. 그거를 뭐 배설해 준다고 그래서 제가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무슨 배설 받아야 되는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항목은 아닌 것 같아요. 알릴 의무 같은 경우는 예, 보험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걸로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네네. 은행에 가면 그냥 통장 그냥 만들지만 보험은 내가 들고 싶다고 다 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네네.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알릴 의무는 반드시 고지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네. 물론 이제 비교 안내도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까 봐 그걸 고지하라고는 하지만 네네. 굳이 그렇게 막 염려하실 정도로 꼭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반드시. 그럼 제가 나중에 보험 청구 시에 뭐 보험을 네, 어떤 불이익이 있거나 이런 건 없으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없어요. 다행이네요. 근데 이제 네. 제가 내일 만나기로 해서 네네. 그거를 뭐 정정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정정 받으시면 돼요. 정정 받으면 돼요. 네네, 정정 받으시면 돼요. 어디 건강상에 아픈 걸 고지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예. 네, 그러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시청자님 보험에 대해서 다행입니다. 모르다 보니까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 네네. 이게요, 알릴 의무 고지 위반 아니니까요. 새로 네네. 가입하신 삼성화재 증권에서 보장받는데 전혀 문제는 없으세요. 내일 네네. 만나셔서 이야기를 하시고요. 보장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인 네네.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험에 있어서 모든 궁금증 저희가 바로바로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전화, 문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도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제가 보험을 지금 남편 보험을 들어놓은 것 좀 예.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예. 작년에 아버님이 뇌경색으로 중풍이 오시더니 걱정이 돼가지고요. 네. 남편 보험이 3개가 있는데 이 정도면 보장이 충분한 건지 어쩐지 한번 전화해봤어요. 네, 이렇게 작년에 아버님이 좀 아프시고 나니까 우리 남편분 보장도 좀 걱정이 되신 것 같아요. 네. 남편분이 올해 정확한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38살이요. 네, 30대 후반 되셨고요. 그러면 네. 지금 아버님 가족력 있으시고 혹시 남편분 다른 병력이나 우려되는 점 있으실까요? 아직은 그냥 건강해요. 건강하시고요. 그러면은 네. 추가적으로 좀 보장을 잘 넣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직 그리고 지금 가입하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뭐가 보장이 되는지도 좀 알고 싶고요. 가입한 보험도 이제 보험료에 비해서 보장 적절한지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30대 후반이신 남성분의 증권입니다. 남편분 증권을 보내주셨는데요. 2013년도에 교보생명의 통합 CI 보험 준비하고 계시고요. 하이라이프 퍼펙트 종합보험 그리고 ING 생명에서 종신보험 가지고 계십니다. 자, 두 건은 특약은 80세 만기로 보이고요.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38만 원이 조금 넘는 상황이네요. 자, 문의사항 살펴볼게요. 아직은 건강하신 남편분의 보험을 문의 주셨습니다. 작년에 아버님이 뇌경색으로 좀 중풍에 걸리고 나서 우리 남편도 혹시 가족력이나 이에 대비를 해서 보험이 잘 준비되어 있는 건지 필요한 보장도 채워 넣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김종혜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남편분 보험을 아주 일찍 준비를 잘 해놓으셨었나 봐요. 그래도. 네, 네. 보험료가 많이 나가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보내주신 증권을 제가 한번 잘 검토해 봤는데요. 네, 보니까 지금 3개의 보험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가장이시기 때문에 아마 종신보험 큰 보장 위주로 아마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맞죠? 아니, 이렇게 주위에서 네. 이거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냥 했지, 뭐 이렇게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그냥. 추천받으셨나요? 아, 네네. 그러면 제가 우선 하나씩 내용이 어떤 건지 확인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네. 먼저 이제 교보생명 멀티플란 통합 CI 보험을 이제 2013년도에 가입을 하셨는데 얘는 말 그대로 이제 큰 질병, 중대한 질병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그런 거 진단 받았을 때 50% 선지급 받는 게 있고 80% 선지급 받는 게 있는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가입하신 거는 50% 선지급 받고 나머지 50%는 사망보험금으로 받으시는 걸 준비하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그때 당시에 이제 1종부터 5종까지 이제 종수술비라고 해서 맹장, 치질, 축농증, 중이염, 뭐 탈장, 뭐 암 수술 많잖아요. 이제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홈쇼핑에서들 보면 마녀 가지 수술비를 보장해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보장들이 되는 수술비가 이제 1종부터 5종까지 종수술비라는 게 들어가져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사망보험금하고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들어져 있는데 이제 얘는 어떤 그 13가지 질병 중에 한 번만 주고 안 준다라는 거예요. 다른 질병은 받을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갖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한 가지가 걸리면 보험료 전액 면제라는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큰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나머지 질병들 사소한 것들은 받기가 어렵다라는 게 있어서 얘는 이제 지금 6년 정도 납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니버셜 기능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아보셨죠? 들어보셨죠? 보험료를 좀 줄여서 내도 된다고는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한 14만 원 정도 보험료 그냥 절반 정도 내시고 나머지 10만 원을 가지고 부족한 거 지금 가족력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부충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요, 두 번- 아까 수술했을 때 마녀 가지가 보장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보장되는 거는 이제 큰 마녀가지가. 주계약에 대해서는 이제 13가지 질병만 보장이 되는 거고 특약으로 이제 1종에서 5종 수술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제 수술 특약은 좋은 수술 특약을 잘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냥 전체를 다 해지하시는 게 보다는 이제 유니버셜 기능으로 월대체 보험료를 활용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하이라이프 퍼펙트 종합보험은 이제 31,000원 정도 내시는데 요거는 이제 단독 의료실비만 딱 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의료실비 5천만 원과 통원비 30만 원 한도 내서 보상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ING의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1억짜리를 아주 어린 나이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얘는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때 당시만 해도 2011년도면 예정이율이 꽤 높았을 때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시게 되면 그냥 일반 은행에 저축하시는 것보다는 훨 낫기 때문에 이 종신보험은 반드시 유지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사망보험금 받으시고 나중에 이제 노후에 이제 자제분들 다 키워 놓으시면 연금으로 활용하셔도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종신보험을 예. 잘 준비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네. 이제 말씀을 최종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근데 시청자님 제가 목소리가 후두염이 와가지고요. 좀 불편하시죠? 아, 그러세요? 아니, 괜찮아요. 네, 좀 네, 양해해 잘 주세요. 들리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종신보험 교복 거를 보험료를 좀 절반 정도 줄이시면 지금 이제 암진단비가 CIL을 제외하고는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네. 유사암과 일반암 다 보장되는 암진단비 2천만 원과 이제 가족력도 있으시다고 했기 때문에 뇌혈관 진단비와 뇌졸중, 뇌출혈 각각 보장 범위가 다르다라는 거 혹시 들어서 알고 계시죠? 아, 이거는 각각이고 아까 CI는 한 번만이에요. 그래서 네. 어차피 보험을 드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 아플지 몰라서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보장 범위를 넓게 하는 게 좋겠죠. 네. 네, 그래서 가장 넓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뇌혈관 진단과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각각의 진단비를 1,000만 원씩 넣으시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수술을 하시게 되면 수술비를 뭐 1,000만 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그리고 이제 운전자 보험과 뭐 이제 이런 나머지 골절, 화상, 이런 자잘한 질병들까지 다 수술비를 넣어도 그러니까 진단비와 수술비, 운전자 보험을 총합으로 해도 100세까지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20년 나 보험료가 13만 원 내외로 나와요.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께서 내시는 보험료에서 이제 한 2, 3만 원 정도만 추가를 하시면 살아서 보장도 완벽하고 혹시 유고 시의 보장도 완벽하게 어느 정도는 더 커버할 수 있는 플랜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청자님 그런데 어떠세요? 이게 다른 보험회사에 있는데 여기 또 가입을 하면 중복이 돼서 보장이 안 되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대부분 시청자님들께서 착각하시는 게 이제 비례보상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그러시는데 그거는 이제 운전자 보험이나 의료실비에 대해서만 비례보상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이런 거는 정액형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각 가입을 해놓으면 해놓은 대로 중복해서 보상을 다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시청자님. 아, 네, 네. 남편분 많이 생각을 하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우리 전문가분께서 열심히 좀 알려드렸어요. 일단 교보생명 통합 CI 보험 장단점을 살펴주셨는데 일단 우리가 장점만 가져가면서 보험료를 절반 정도로 줄여서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실비와 그리고 종신보험 정말 굉장히 잘 준비를 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보장을 좀 추가를 원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손해보험사의 보장을 비갱신으로 넣어드렸는데요. 일단 특히나 걱정하셨던 가족력 부분, 뇌혈관 질환 포함해서 2대 질환 가장 폭넓게 좀 쉽게 받을 수 있게 넣어드렸고요. 거기에 뭐 수술비, 운전자 보험까지 전부 합쳐도 보험료 차이는 얼마 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남편분 이렇게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남편의 증권 혹은 우리 아이들의 증권, 가족들의 증권을 리모델링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전화나 문자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도 살펴보죠. 자, 휴대전화 뒷번호 488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30대 초반 부부입니다. 최근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요. 혹시나 싶은 불안감이 생겨서 남편의 종신보험을 알아봤는데 외벌이로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가입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종신보험 무조건 이렇게 비싼 건가요? 라고 종신보험을 원하긴 하시는데 보험료 때문에 걱정이신 시청자분이 문자를 넣어주셨습니다. 자, 조윤아 전문가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종신보험 누구나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보험료 때문에 선뜻 계약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종신보험은 사실 언제라도 사망을 하면 이 보험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좀 비싼 보험으로 많이 인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종신보험에도 요즘에는 다양한 형태의 보험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젊은 분들 뭐 이제 아이도 키우셔야 하고 이런 외벌이신 분들 중에 30만 원을 내 종신보험으로 가입하실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으시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정말 나는 종신은 필요하지만 보험료가 많이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체감형 종신보험이라는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점점 종신이 줄어드는 건데요. 예를 들어 지금 30세부터 약 70까지는 1억의 보장을 받으시고 70 이후로는 5천, 그 이유는 1,000만 원으로 줄어드는 종신보험인데요. 이런 체감형 종신보험을 준비하시는데 30대 남자분 뭐 4, 5만 원 정도면 1억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를 리스크를 준비하시는데 한 3, 4만 원 정도 투자하셔가지고 네, 종신보험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일단 무조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종신보험이 조금 비싸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종신보험을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체감형 종신보험으로 4, 5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우리 아이들 종신보험 사망 보장도 준비할 수 있다고 하니까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도 살펴보시죠. 자, 330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얼마 전에 동생이 뇌에 꽈리가 생겨서 수술을 받았는데요. 이런 수술로 보장을 받으려면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김종희 전문가님, 뭐 뇌와 관련된 보험을 준비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 뇌과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문 용어로 비파열 대뇌 동맥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뇌혈관 진단비, 뇌혈관 수술비, 뭐 40대, 70대, 60대 각각의 몇 대 수술비 이런 거에서 이제 보상을 받으신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어떤 보험사에서는 비파열 대뇌 동맥류 걸렸을 때 진단비도 나오는 보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대 질환 관련된 것들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뇌에 꽈리가 생기는 걸 비파열 대뇌 동맥류라고 부르는데 회사에 따라서는요, 수술비 이외에도 진단비까지 받을 수 있는 보험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미리미리 대비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살펴보시죠. 자, 931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친정과 시댁에 가족력이 많아서 자녀들 안보험을 많이 가입해 뒀는데도요, 불안한 마음에 더 가입하고 싶어서 알아보니까 한도가 있어서 걸리더라고요. 안보험은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조윤아 전문가님 정말 욕심이 많으신 분이신데 더 추가할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엔 암을 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사실 암보험을 많이 가입해 두시고 싶어 하시는 시청자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암보험이나 모든 보험에는 한도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암은 약 2억 정도의 한도가 있는데요. 사실 몇 군데 회사에는 지금 한도가 열려있는 회사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 회사를 조금 알아보시면 한도 걸리지 않고 암보험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개인적으로 알아보시기 조금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으시니까요. 전문가에게 이렇게 똑똑똑 이렇게 하셔가지고 알아보시면 암보험 좀 더 추가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네, 꼭 노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암보험의 한도는 2억이지만 여러분들 좀 추가로 알아보시면 다른 보험사에서 준비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도 살펴볼까요? 672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5세 자녀 보험 문의드립니다. 가족력으로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데 딸 아이의 보험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자, 가족력 걱정이신 것 같은데 딸 아이 보험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김종희 전문가님. 아, 네. 딸이면 지금 25세인데 고혈압 약을 일찍 먹기 시작을 했나 봐요. 어쨌든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만성질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어쨌든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시면 이제 유병자 보험으로 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요즘에 다른 합병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약봉투를 주시면 약봉투로만 심사를 해서 일반 보험을 준비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나눠서 들기보다는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무해지 실속형 보험 이런 어린이 보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인 보험보다는 30세까지는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이제 암이나 유사암, 뇌혈관 이런 것들이 면책 기간 없이 바로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30세 이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 중에서 심사를 받아서
통합보험으로 설계를 한번 받아보시면 아마 만족하신 플랜을 설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은요, 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병자 보험과 일반 보험 좀 같이 조합을 하셔도 좋겠고, 30세가 안 되셨다면 어린이 보험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